자, 일단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 플러스 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호 및 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일단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의는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 관세 면제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FTA 부분도 같이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트럼프한테 이빨도 안 박힙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국이 일단 미국이 부과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일단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이제 미국 내 혜택을 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의 기업, 그 한국의 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 그 미국에 있는 3사 크라이슬러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대부분 이제 부품 자체를 해외에서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안에서는 4만 달러짜리 차가 6만 달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쪽을 일단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렇고요. 협의 분야는 양국은 관세, 비관세 조치, 그리고 경제 안보, 투자 협력, 그리고 통화, 정책 요 네 가지 그 분야를 중심으로 일단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요 정치 일정을 고려를 해서 협의를 이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는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 아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주춤하긴 합니다.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일단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죠?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월 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지금 시장 안에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일단 시장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르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잘 봐요. 제가 이제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조심하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심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반등하면서 거래가 계속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이평을 보니까 그렇죠. 오르면서 거래가 주는 거는 그다지 좋은 시그널 자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배운 내용들 중에서 거래량은 주추세에 비례한다. 뭐 그런 거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설명을 해 드려 보자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종목 그 기업이 상승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게 밀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거래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를 때 거래가 이제 같이 붙어서 올라가고 여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추세에 거래가 붙는 거죠. 이때는 거래가 줄고요. 다음에 이때 거래가 늘고요. 이때는 거래가 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종목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는 거래가 붙는 부분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은 주추세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 빠지고 있는 추세 있죠? 요거 빠지고 있는 추세의 거래가 어떻게 되냐 하면 거래가 이때가 늘어요. 그때가 이때가 거래가 늘고 반등하죠. 반등할 땐 거래가 보통 줍니다.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락하는 동안은 거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은 거래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냥 홀딩을 해도 되는 파동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안 팔면은 나중에 지옥을 맛보는 파동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요거 올라갈 때 거래가 붙는지 주는지를 보통 파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 잡고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계속 거래가 줄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 자체는 이번에 올라가는 게 전체 요 하락 추세 내에서 물론 진폭이 크긴 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 중에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이거죠. 사실은 주가가 상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돌파인데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쫙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라고 하다가 전략을 잡죠. 어떤 전략을 잡냐 하면 여기 이제 밀려서 추세에 부딪히면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튀어버리는 게 있죠. 여기 살라 그랬는데 중간에 튀어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있는 요 보조파동은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하방으로 빠질 때는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 요거에서 반등을 하면 매수를 해서 여기 부딪히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예상외로 그냥 이렇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중간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조파동은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우리 시장 지금 추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하락에서 계속 올라가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거래도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갑자기 어그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종전조로 보시든지 60분봉 깨지면 그때부터 또 좀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묘하죠. 요거는 지금 올라갈 때 거래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칠 때 계속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계속 진행을 했는 게 일단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거래가 없이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추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요거를 요따 돌파를 했죠. 추세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요런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는 중인데 775 일단은 기억은 해두시고 얘도 중간에 패턴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세 움직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 오늘 10.8% 정도 10.8% 정도 일단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오전에 하자라고 해서 현재 한 4%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안전마진 챙기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관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군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중국 해운에 대해서 뭐 입항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조선주들은 호재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인식은 되고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해 두시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계속 강세 어제 얘기를 한번 했죠. 그쵸 이거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강세입니다. 전고점 지금 돌파하면서 기염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확장일까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있어요. 확장일까. 오늘 확장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내는 모습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일단은 25만 5천 안 깨지면 관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25만 5천 안 깨지면 그냥 홀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어떤 분이 그걸 올리셨더라고. TV 방송을 보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뭐 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 HD 현대중공업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위에서 물량을 더 늘릴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게임이 약간 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또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솔루션 오늘 한 9% 정도 상승 중이고요. 전력 계통이죠. LS 일렉트릭도 오늘은 한 7%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 지금 두산도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HD 현대도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죠. 조금 아깝긴 하네요, 그렇죠? HD 현대는 저번에 얘기를 하고 안 봤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이러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저항이 되고 저항을 다시금 돌파하는 타이밍이 보통 뭐를 할 수 있다? 매수의 타이밍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이탈가는 어디로 잡는다? 요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권으로 이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하여튼 이런 식의 흐름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시스템도 일단 강세인데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조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돼서 그쵸? 그쪽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방산 뭐 이렇게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시스템이 오늘 대장이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오르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박스에 갇혀 있죠. 이거 확인하세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박스로 갇혀 있는 그러한 중이고 이번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31,500원 정도 돌파 여부가 가능한지 이전 고점입니다. 그렇죠? 돌파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된 뉴스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LNG 복합화력 발전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조금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원자력 관련된 얘기들만 나올 때 그것도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실리콘2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일단 있었고 지금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죠.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저항선이 공교롭게도 그렇죠. 이전에 계속 저항받던 가격권 근처입니다. 실리콘2는 관심을 가져놔 놓고 이번에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공략을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체크나 해놓고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그쵸? 주가 좀 많이 밀렸고 54,2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2가 명품 브랜드인 발란에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했는데 이 발란이 투자 직후에 정상금의 지급 지연이라든지 기업 회생 신청 의혹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실리콘2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힘을 못 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1차 이제 75억 정도는 이미 납입이 됐고 2차 75억 원은 조건분 투자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2가 일부 매출처에서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을 일단 해서
매출 밀어내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지금 그 조정 받았던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돌파를 하면 이제 안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긴 합니다. 뭐 시장 안에서는 반란 투자 손실 가능성이라든지 실적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 유상증자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뭐 지금 트레이딩 정도는, 가볍게 하는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가격권에 지금 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앞에 왔던 의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돌파 못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자, 리너 있고요. 오늘 엠노 우리 진행을 해서 현재 소폭 수익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D&D 파마텍, 그리고 에코프로 HN,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군들 오르고 있는데, 하나령 해제 관련돼서 뭐니 해도 뭐 수혜준 게임주이겠죠. 우리 연예 관련된 엔터주들도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게임주들이 일단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임주들 일단 좀 계속 반등은 일단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조선주 뭐 진행을 하고 했는 부분을 일단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종목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대응을 한번 계속, 시장이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그렇죠? 주말 동안에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주말 동안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화이팅입니다.